오늘 회차 주제는 일본 이직을 고민할 때 다들 한 번쯤 걸리는 질문들이에요. 한국서 안 돼서 일본 가는 거 아니냐는 사연, 비전공에 경력 없어도 갈 수 있냐는 사연, 일본 쯔봉 없이 영어만으로 되냐는 사연, 그리고 영어가 어디까지 무기가 되는지 궁금하다는 사연, 이렇게 넷이 들어왔어요. 순서대로 하나씩 들어볼게요. 첫 번째, 도피 걱정하시는 분 사연이에요. 일본에서 개발자로 일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은근히 그러더라고요. 결국 한국에서 안 되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냐고. 그땐 웃으면서 넘겼는데 집에 오면 자꾸 걸려요. 제가 진짜 도피하는 걸까요? 아, 그 말. 저도 처음 일본 갈 때 비슷한 소리 들었어요. 그런 말 들으면 그때는 웃어 넘겨도 밤에 자꾸 생각나잖아요. 근데 하나만 짚고 갈게요. 도망가는 거랑 사람 부르는 대로 가는 건 좀 달라요. 일본 IT는 지금 사람이 모자라거든요. 일할 사람 대비 자리가 얼마나 열려있나 보는 숫자가 있는데요. 전체 평균은 한 명당 한 자리를 겨우 넘는 정도인데 개발자는 그보다 훨씬 높아요. 게다가 경력자 이직 시장은 10배가 넘게 열려 있고요. 그러니까 개발자는 없어서 서로 데려가려는 쪽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이 좀 한국적이라고 느껴요. 남들 다 붙어 있는데 혼자 못 견디고 나갔다. 그런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부족한 쪽으로 옮기는 건 그냥 전략이거든요. 창피할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요, 남들이 도피라고 부르든 말든 별로 안 중요하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왜 가는지를 스스로 아는 거였어요. 그냥 도망이라 가는 건지, 여기서 해보고 싶은 게 있어 가는 건지, 그 답만 내가 쥐고 있으면 남의 말은 그냥 스쳐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스스로한테 던져야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비전공 걱정하시는 분 사연이에요. 저 문과 나오고 IT는 완전 처음이거든요. 나이도 좀 있고 실무 경력도 없어요. 이런 사람도 일본에서 개발자로 일할 수 있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질문 사실 스스로한테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일 거예요. 들어갈 자격이 되나부터 따지고 들어가는 거요. 근데 막상 와서 주변을 둘러보면요. 국비과정 하나 수강생 구성을 보면 비전공자가 한 70% 돼요. 2001년부터 3,000명 정도가 거쳐갔고 취업률은 96%더라고요. 비전공의 미경험이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다수인 셈이에요. 그럴 수 있는 배경이 있어요. 일본은 사람이 계속 모자라거든요. 2030년쯤엔 IT 인재가 못해도 40만 명 넘게 부족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채용시장 지표를 봐도 한국이랑 방향이 정반대더라고요. 그리고 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대학갓 졸업한 신입한테 취업비자를 내주는 선진국이 일본밖에 없다고들 해요. 학사 학위만 있으면 그 신졸 채용에 한국 학생도 그대로 올라탈 수 있어요. 그래서 갈 수 있냐고 물으시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늘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거든요. 96%라는 숫자 안에도 폭이 엄청 넓어요. 누구나 이름 아는 회사부터 파견으로 여기저기 도는 자리까지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갈 수 있냐는 건 사실 시작이고 진짜 갈리는 건 어느 칸에 앉느냐거든요. 그 칸을 가르는 게 결국 준비더라고요. IT 직구는 일본어 N3에 영어가 좀 되면 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에 자격증까지 챙겨두면 고를 수 있는 자리가 확 넓어져요. 국비로 몇 달 배워서 가는 길도 있으니까 미경험이라고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이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느냐보다 어느 칸으로 들어가서 3년 뒤에 어디로 갈 거냐, 거기까지 같이 그려두면 좋겠어요. 적어도 여기선 비전공이라는 게 못 갈 이유는 아니더라고요. 세 번째는 일본어 걱정하시는 분 사연이에요. 저 지금 영어는 업무에서 쓸 정도는 돼요. 그런데 일본 회사를 알아보다 보니까 일본어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영어가 되면 일본어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 자꾸 미루게 돼요. 솔직히 일본어까지 붙잡고 있을 시간이 있나 싶고요. 그 고민, 사실 양쪽 다 일리가 있어서 더 헷갈리는 거예요. 당장 되는 걸로 밀고 갈지, 나중을 대비해 미리 깔아둘지. 먼저 좋은 소식부터요. 영어만으로 열리는 문은 진짜로 있어요.
메가벤처 엔지니어 채용은 코딩 테스트 중심이라 일본어 요건이 좀 낮은 편이더라고요. 어떤 회사는 개발 신입 10명 중 8명 넘게가 외국 국적이었어요. 그래서 개발 직구는 일본어 조금에 영어만 되면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영어 하나로 노리는 자리는 같은 문을 두드리는 인도 쪽 인재랑 나란히 경쟁하는 자리더라고요. 반대로 일본어만 되고 영어가 안 되면 사람 많이 뽑는 시장에는 들어가요. 다만 그 시장은 영어가 필요 없는 구조라 위로 올라가는 폭이 같이 눌려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느낀 게 있어요. 일본어랑 영어가 같이 되면 두 언어를 잇는 다리 역할 자리가 열리더라고요. 그 자리에 값이 붙어요. 그 값은 언어 하나만 있을 때는 잘 안 보이던 값이에요. 그래서 사연 주신 분 질문으로 돌아가면요. 영어가 이미 무기다 하면 메가벤처 엔지니어 채용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른 길 맞아요. 일본어는 입구를 막는 조건이라기보다 지원할 수 있는 회사 수를 몇 배로 늘려주는 쪽이더라고요. 위쪽 테이블로 가는 문도 같이 열어주고요. 하나 더요. 영어가 부족하니까 싸게 쓰인다. 이런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재료 자격 심사에서 외국인 급여는 같은 일을 하는 일본인이랑 같은 수준이어야 해요. 언어가 부족하다고 급여를 깎는 구조는 제도상 성립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영어로 문을 열고 일본어는 천천히 통행권처럼 모아가도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영어가 무기되냐는 사연이에요. 저 도쿄에서 개발자로 3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일본어만 쓰면 되는 곳이라 영어를 놓은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요즘 이직 자리를 보면 영어 되는 사람을 우대하더라고요. 토익 다시 파야 하나, 이게 진짜 무기가 되긴 하나 싶어서요. 영어는 어디까지 무기가 돼요? 억울할 만해요, 진짜. 일본어로 겨우 자리 잡았는데 이제 영어까지 하라니. 근데 일하다 보니까 영어가 점수라기보다 문에 가깝더라고요. 토익이 어느 선을 넘으면 외작의 자리에 응모할 수 있는 칸이 열려요. 그 문 안쪽은 일본계 회사보다 급여도 한참 위고 지원할 수 있는 자리수 자체가 몇 배로 넓어지더라고요. 수치로 보면 좀 냉정해요. 토익 위쪽 그룹이랑 아래쪽 그룹은 평균 연봉이 몇백만 엔씩 벌어져 있거든요. 올라가는 속도도 700점 근처부터 빨라지고요. 근데 진짜 값은 말하기에 붙어 있더라고요. 입으로 논의하고 신뢰 쌓고 협상 마지막 순간은 아직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래요. 말이 트인 분들은 30대 넘어가면서 더 벌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이가 나이 들수록 벌어져요. 젊을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연차가 쌓이면 눈덩이처럼 커지더라고요. 영어가 복리로 쌓이는 자산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와요. 반대로 영어가 필요 없는 자리는 경쟁이 닫혀 있어서 편한 면도 있어요. 대신 위로 올라갈 칸은 좀 낮고요. 요즘은 번역 AI가 읽고 쓰는 건 다 해주잖아요. 그래도 실시간으로 부딪히는 마지막 1m는 여전히 사람이 하더라고요. 저는 토익은 문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그 다음은 영어로 일해본 경험이 말한다고 봐요. 오늘 내 사연 다 들어봤네요. 한국서 안 돼서 가는 거 아니냐는 질문엔 사람이 모자란 시장이라 그런 거 아니라고 답해드렸고 비전공의 미경험도 준비하면 갈 수 있다는 것도 봤고 일본어 없이 영어만으로 열리는 문이랑 닫히는 문도 같이 봤어요. 마지막엔 영어가 어디까지 무기가 되는지도 얘기했고요. 자세한 숫자랑 근거는 설명란에 정리해 뒀으니까 편하게 보세요. 다음 회차는 첫 회사에 들어가는 이야기들로 이어가 볼게요. 그럼 다음 회차에서 봐요.